한밤중 벼랑 끝에 선 노인이 있었습니다. 발끝이 허공을 향해 기울어지던 그 순간 어디선가 맑고 투명한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어요. 노인의 발이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연분홍 저고리를 입은 처녀가 달빛 아래 가야금을 안고 생글생글 웃고 있었어요. 이제 오실 때 됐다 싶었는데 영감님 늦으셨네요. 그 처녀는 이승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저승사자가 가야금을 들고 왔을까요? 잠시 인연을 고아옵니다. 야담여사와의 이 만남, 구독과 좋아요로 정을 남겨주시옵소서. 최선비의 성함은 최진묵. 참진, 묵묵할 묵. 글쎄 말이죠. 이름값을 어찌나 충실히 하셨는지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최선비댁 붓대 소리만 들어도 허리가 꼿꼿해진다고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반듯하게, 청렴하게, 한 점 부끄럼 없이. 훌륭한 분이셨지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사실 최선비한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젊은 시절 이분이 가야금을 켜셨거든요. 그것도 보통 실력이 아니었어요. 손가락이 줄 위에 올라가면 마을 사람들이 담밖에 서서 넋을 잃고 들었다지요. 22살 선비의 가야금 소리를 듣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23 되던 해봄, 그 가야금이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보셨거든요. 밤새 가야금을 끌어안고 있는 아들을. 선비가 풍류에 빠지면 사람 꼴을 못한다. 한마디였어요. 딱 한마디. 그날 밤 최선비는 마당에 불을 피웠습니다. 가야금을 두 팔로 꼭 안았다가 내려놓았다가 결국 태우지 못했어요. 차마 불 속에 밀어넣지 못하고 가장 깊은 광 한켠에 지프로 꽁꽁 싸서 숨겨버렸지요. 아무도 모르게, 본인도 잊으려 애쓰면서.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렴하게, 반듯하게, 책 속에서만 사셨지요. 가족도 친구도 하나둘 멀어지고, 제자도 떠나고, 70을 넘긴 어느 가을 남은 것은 낡은 서당과 천장까지 쌓인 책뿐이었어요. 그 텅 빈 서당에서 선비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는가? 수처작주라 했습니다. 어디서든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허나 최선비는 평생 아버지의 뜻의 주인으로, 원칙의 주인으로 사셨지. 정작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은 몰랐던 게 아닐까요?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그 무렵이었어요. 첫날 밤 자다 깨어보니 책상 위에 막걸리 한 사발이 놓여 있었어요. 안주도 곁들여서요. 선비가 황급히 문을 열어봤지만 마당엔 낙엽만 굴러다닐 뿐이었지요. 이튿날 밤엔 삐딱하게 걸린 갓이 반듯하게 고쳐져 있었어요. 사흘째 밤엔 가야금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달빛 가득한 마당 한가운데 연분홍 저고리를 입은 처녀가 가야금을 안고 앉아 있었지요. 눈이 마주치자 처녀가 손가락을 멈추고 생글 웃었어요. 놀라셨어요? 네, 내 인연이 내가 뭐냐? 처녀가 가야금 줄을 한번 튕기며 대답했어요. 저요? 영감님 모시러 왔죠? 모시려. 네, 저승에서요. 마당에 달빛이 쏟아졌어요. 선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처녀는 태연하게 가야금 줄을 고르면서 덧붙였답니다. 근데 있잖아요, 영감님. 급하진 않아요. 오늘 달이 너무 좋아서 저 사실 이거 한 곡 다 치고 가고 싶거든요. 들으실래요? 아이고 저런. 저승사자가 어디서 한 곡 다 치고 가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최선비가 도망을 치셨을 것 같지요?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질 않으셨대요. 처녀의 손가락이 줄 위를 스치는 순간 50년 전 마당에서 타오르던 불길이 그 타닥타닥 소리가 가슴 속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선비가 털썩 툇마루에 앉으셨어요. 처녀가 웃으며 다시 줄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녀는 매일 밤왔어요. 선비는 딱히 막지 않으셨어요. 막을 수도 없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고 싶지 않으셨던 거지요. 가야금 소리가 마당에 깔리는 순간 50년 묵은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반기신 것도 아니었어요. 처녀가 오면 선비는 못 본 척 책을 펼치셨지요. 처녀는 아랑곳 없이 마당에 앉아 가야금을 치고 선비는 있는 둥 마는 둥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 막걸리 한 사발이 슬그머니 책상 위에 올라오면 선비도 슬그머니 한 모금 드시고 말은 없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있잖아요. 말이 없어도 이상하게 외롭지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밤부턴가 선비가 먼저 툇마루에 나와 앉기 시작하셨어요. 처녀 오기 전에 미리. 그걸 처녀가 모를 리 없었지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생글 웃으며 가야금을 안았답니다. 거한 사위라 했지요.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고. 허나 때로는 위태로운 자리에서 비로소 편안함을 찾는 인연이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어느 밤이었어요. 처녀가 평소와 달리 가야금을 앉지 않고 왔어요. 그냥 빈손으로 툇마루 끝에 걸터 앉아 달만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선비가 이상하다 싶어 물으셨어요. 오늘은 왜 안 치느냐? 그냥요. 처음이었어요. 그 맹랑하던 처녀가 말끝을 흐린 게. 선비가 잠자코 기다리셨지요. 한참 만에 처녀가 입을 열었어요. 영감님은 가야금을 스스로 태우셨잖아요. 그랬지. 그래도 켤 수는 있었던 거잖아요.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늘 또랑또랑하던 목소리가 그날 밤만큼은 아주 조금 떨렸지요. 저는요, 영감님,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켜본 적이 없어요. 선비가 처녀를 바라보셨어요. 아버지가 악공이셨어요. 천민이었지요. 소리는 누구보다 좋으셨는데 악공에 따른 악공이 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저는 그게 싫어서 가야금 앞에 앉지 않았어요. 악공은 되기 싫었거든요.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처녀가 피식 웃었어요. 쓸쓸하게. 그러다 그냥 죽었어요. 결국 한 번도 못 켜보고. 마당에 달빛이 고요하게 쏟아졌어요. 선비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지요.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광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잠시 후 가야금을 안고 나오셨지요. 처녀 앞에 가야금을 내려놓으셨어요. 50년 만에 꺼낸 가야금이었어요. 줄이 조금 늘어지고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가야금은 그대로였어요. 숨겨진 채로, 기다린 채로. 선비가 처녀 앞에 가야금을 내려놓으셨어요. 켜봐라. 저는 저승사자예요. 영감님. 알고 있다. 그래도 손가락은 있지 않느냐? 처녀가 가야금을 내려다보았어요. 오래오래 손을 뻗었다가 멈추고 또 뻗었다가 멈추고 결국 손가락이 줄 위에 올라갔어요. 서툴렀어요. 음이 맞지 않았고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런데도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아름다웠지요. 처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어요. 닦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지요. 선비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잘 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 한다. 나는 평생 거짓말을 안 했어. 처녀가 코를 훌쩍였어요. 그러더니 또 줄을 튕겼지요. 한 번, 또 한 번. 그 밤, 낡은 서당 마당에서 가야금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답니다. 서툴고 떨리지만 세상에서 제일 오래 기다린 소리가 지음이라 했어요. 소리를 안다는 뜻이지요. 진정한 지음은 잘 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 안에 담긴 사연을 알아듣는 것이랍니다. 그날 밤 최선비는 그 처녀의 평생을 들으셨던 거예요. 다음 날 밤이었어요. 처녀가 왔는데 표정이 달랐어요. 늘 생글거리던 그 얼굴이 그날만큼은 조용하고 따뜻했지요. 가야금을 안고 있었는데 어젯밤보다 손가락이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하룻밤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것처럼 한 곡을 다 치고 나서 처녀가 말했어요. 영감님,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선비가 달을 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 그러냐? 네, 저도 이제 다 됐어요. 영감님 덕분에. 선비가 오래 처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낮게 물으셨지요. 한이 풀렸느냐? 처녀가 웃었어요. 네, 영감님도요? 선비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피식 웃으셨어요. 그런 것 같구나. 선비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품에서 곱게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처녀의 손에 쥐어주셨지요. 이게 뭐예요? 오늘 쓴 시다. 네, 것이다. 처녀의 눈이 커졌어요. 저승사자한테 시를 주시는 분은 영감님이 처음이에요. 저승에도 달은 뜨겠지. 심심할 때 읽어야. 처녀가 웃었어요. 이번엔 맹랑하게가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멀리서 새벽달기 울었습니다. 처녀가 가야금을 안고 일어섰어요. 달빛 속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다 돌아보며 말했지요. 영감님, 다음엔 좀 더 늦게 오세요. 저 바쁘거든요. 선비가 피식 웃으셨어요. 그럼아. 처녀가 달빛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뚱 하고 가야금 줄 하나를 튕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답니다. 공수래 공수거라 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허나 그날 밤 두 사람은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서로의 한을 알아준 마음 하나씩을 품고 떠났으니까요. 그 뒤로 최선비는 매일 아침 가야금을 켜셨어요. 서툴고 손가락이 떨리고 가끔 줄을 잘못 짚으셔도 멈추지 않으셨지요. 서당 문을 활짝 열어두고 켜셨더니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단 밖에 서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마을 어른들이, 그 다음엔 지나가던 나그네까지. 낡은 서당이 오래간만에 북적였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고단하셨지요? 혹시 마음 깊은 곳 어딘가의 지프로 꽁꽁 싸며 숨겨둔 것이 있으신가요? 너무 좋아서, 너무 아파서 참아 버리지도 못하고 꺼내지도 못한 채 묵혀둔 것이요. 늦지 않았어요. 최선비도 70이 넘어서 꺼내셨는걸요. 오래 숨겨뒀다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짚을 걷어내면 거기 그대로 있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면서요. 자, 오늘 야단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